안녕하세요. 상상데니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으로 계속 촬영을 하시다가 이제 카메라를 한번 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DSLR을 사야 되나 미러리스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DSLR 같은 경우가 오히려 잘 나오지가 않죠. 미러리스 대부분이 다 이제 미러리스입니다. 하지만 DSLR이냐 미러리스냐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처음 살 때는 조심스럽다 보니까 바로 비싼 거를 좀 사기가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면 DSLR 약간 시간이 좀 지난 것들의 중고를 고민을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카메라의 경우에도 상당히 요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캐논과 소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요, DSLR과 미러리스 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촬영하는 카메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360 카메라까지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카메라가 조금 더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영상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장비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때 생각하시는 카메라가 바로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DSLR은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의 약자입니다. 한 개의 렌즈의 반사를 통해서 디지털 이미지를 만드는 장비로 렌즈와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반사시키기 위한 거울이 내장되어 있어서요, 거울이 없는 미러리스에 비해서는 바디의 크기가 큰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진과 영상에서 최고의 화질을 만들어주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그래서 아마추어 영상 촬영자뿐만이 아니고요, 프로의 서브 영상 장비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아니 어쩌면 이미 그 자리를 탈환했을 수도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미러리스 카메라는요, DSLR과는 다르게 거울을 제거한 카메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DSLR을 제외한 대부분의 카메라, 즉 거울이 없는 카메라는 광학적으로 본다면 모두 미러가 없는 미러리스 카메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렌즈를 교환할 수 있으면서도 미러가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진 그러한 것들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미러리스 카메라 초창기에는요, DSLR에 비해서 화질 면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DSLR과 화질 면에서는 이제 차이가 없습니다. DSLR과 미러리스에서의 선택은요, 촬영자의 특성과 사용하고자 하는 렌즈의 가격 등을 생각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카메라를 잘 아는 분이 계시다면 처음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는 중고 카메라를 좀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에는요, 카메라는 이제 콤팩트 카메라인데요. 렌즈와 카메라의 일체형이고요.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서요, 브이로그 형태의 촬영을 하는데 특화된 카메라입니다. 제조사별로 부착되어 있는 렌즈의 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조리개 수치가 몇인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촬영할 수 있는 거로는 캠코더를 말씀드릴게요. 캠코더가 DSLR, 미러리스와 다른 점은 바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영상 촬영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보통 DSLR과 미러리스는 촬영 시에 촬영 제한 시간이 있는 반면에 캠코더의 경우에는 영상 촬영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하기에도요, 매우 편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신에 DSLR이나 미러리스에 비해서 보통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아웃포커싱이 되는 영상에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I love talking on the phone. But hey,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정말 화질이 좋고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물론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단지 카메라의 역할은 아닙니다. 조명과 영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는 다른 요소들, 미술적인 요소들도 함께 작용하긴 하지만
촬영을 위한 카메라와 렌즈 자체도 매우 좋은 것을 사실 사용하곤 합니다. 보통 시네마 카메라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고가의 장비인 만큼 다양한 촬영 설정을 가지고 있고요. 좋은 화질의 영상을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고가의 렌즈들도 물론 함께 사용이 되고 있죠. 이 시네마 카메라, 이것도 시네마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도. 시네마 카메라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여기 있네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가지고 계시고요. 학생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1인 1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어서 스마트폰은 전화기의 기능을 넘어서요,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기이죠. 스마트폰 카메라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담고 싶은 것을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양한 촬영 기능으로 손쉽게 전문가 느낌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도 모두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 없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꼭 DSLR과 미러리스 등의 카메라를 사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좀 더 길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카메라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촬영을 하는 장비가 이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영상 촬영 장비는 지금까지 설명한 촬영 장비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화면을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촬영 장비고요. 우리들도 이제는 그 장비들로 촬영된 장면들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드론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도 무선 전파로 조정을 통해서 움직이는 무인 비행기인데요. 카메라, 센서, 통신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사실 처음에는 군사 용도로 만들어졌는데요. 이제는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장비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는 영상을 만들어주는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드론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비는 아니었어요.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특수 촬영 장비에 속했는데요. 최근에는 가격이 매우 저렴해지고 종류 또한 다양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용 장난감으로도 드론이 나오고 있고요. 드론은 일반 카메라와는 다르게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날릴 수 있는 장소와 촬영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촬영할 수 있는 시간 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카메라는 VR 카메라입니다. 360도 카메라라고도 불리는데요. 360도 카메라는 수평 및 상하 360도를 전 방향 촬영해서요, 구면 사진 및 영상을 만드는 카메라입니다. 360도 구면 이미지와 영상이 가상현실, 즉 VR, 감상 콘텐츠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VR 카메라로 불리기도 하는 거죠. 사실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었지만 2013년에 처음으로 소비자 대상에 작고 가벼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요, 점차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360도 화면 구현으로 인해서 일반 카메라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실제 가보지 못하는 현장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 제작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션캠입니다. 액션캠은 등산, 자전거, 스노보드, 스카이다이빙 등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것과 동시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만든 캠코더입니다. 보통 헬멧이나 팔, 자전거 등에 부착해서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작고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TV 예능에서도 촬영 장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름다운 영상을 만드는 데는 촬영을 위한 장비인 카메라만 있으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영상 촬영에 도움을 주는 여러 장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인지 한번 알아볼게요.